그 사람. 이거 보내주세요. 네, 선생님 제가 이번 그 각자 도생전 대구선 멀리 오셨는데 어때 분위기 어땠어요? 예,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 고요한 산 속에서 이런 전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공간에서 힐링하면서 좋은 전시를 하게 된 것은 더욱더 영광입니다. 앞으로 이런 전시가 자주 좀 많은 곳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시잖아요. 예.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각자 도생이라는 말과 같이 이 작가가 각자 자기대로의 세계를 구축해 가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평생을 같은 나름대로의 저 그림을 그리고 오는데 오늘 이런 모임으로서 서로의 얘기를 교환하고 서로의 생각을 듣고 또 얻고 함으로 정말 많은 걸 느낍니다. 작가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생각도 들으므로 저도 많은 걸 배우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잘 아시잖아요. 예. 이분께 어떻게 느끼셨는지. 저는 처음에 전시 넘침을 보고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어찌 지금 나한테 참 맞는 그런 타이틀이다 생각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어떤 생각하면은 작가가 스스로 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같은 얘기도 생각 들고 좀 반가웠습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글을 전시를 새기면서 여기 1박 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네요. 이번에 그 기획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획 같고, 저번에 그 오픈을 하면서 자담을 하는 내용을 봤을 때 약간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은 그런 그 각자의 입장은 밝혔지만은 총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며 그 작가로서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한 번 더 깊게 이렇게 다뤄보지 못한 게 아쉬움이 남긴 하는데, 옛날부터 작가들이 다 그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작품을 들고 다니고 출품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를 이렇게 작가로서의 그거보다는 좀 어떻게 생활로서의 그런 움직임을 하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이번에 전시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 제목이 각자 도생전인데 그런 거와 본인의 작업을 연결시켜서 떠오르는 게 있으면 좀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이제 제가 작업은 이제 여기에 출품하는 작업은 이제 달 항아리를 냈는데 저는 이제 각자 도생이라는 그 타이틀을 보고 사실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의 길이 어떤 것인가 또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제가 화가로서 이제 작품 활동하는데 정말 이제 지금도 열심히 해왔지만 더 열심히 화가의 길을 이제 가고자 마음도 다지고 또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달 항아리에 담긴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요? 달 항아리는 이제 제가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이제 항아리라는 뜻보다 그래도 달 항아리, 달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여기에 이제 단달을 두 개를 이제 합쳐서 보름달을 만들었듯이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아름답고
또 우리가 달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온화하고 편해지고 이제 많은 걸 또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매료돼서 제가 이제 달을 그리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의 이제 문화 속에도 달 항아리가 있기에 그래서 달 항아리를 이제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그 각자 도생전에 참여하시면서 뭐 이렇게 좀 건강도 약간 불편하신가 본데 참여해서 고맙고요. 느낀 점을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젊은 날부터 혼자 각자 도생하고 혼자 살아왔었는데 혼자 작업하고 혼자 그림 그리고 바구니를 그리면서 비워야지만 채울 수 있고 그런 거를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았었는데 각자 도생이라는 이렇게 타이틀을 보면서 정말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그 타이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 작품은 덮어씌기인데 바구니에 덮어씌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살짝 감추고 싶기도 하고 내가 좀 예민한 부분이나 내가 조금 부족한 거는 조금 숨기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덮어놨을 때에 누군가는 그 호기심에서 이렇게 열어보고자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은 항상 바구니에 조각보를 제가 밑에다 깔고 있었는데 덮어보니까 조형미가 또 나타나서 너무 재미있어서 요즘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만 해도 그림이 잘 팔렸거든요. 그래서 또 전업 작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세히 파악은 할 수 없지만은 대략적으로 최소한도 50명에서 100명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러네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일본에도 미술 어떤 그런 작가들도 많고 전통이 좀 오래됐지만은 그러나 그림 가지고 순수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손꼽을 정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일본 경기가 한참 좋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가 작품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일본 사회에서도 정말 귀한 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뭐 파리에도 많이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작가들이 극소수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대개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두 가지 일을 하는 셈이죠. 사실 작가가 그림만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면 다른 직업을 가진 이유가 없죠. 근데 이게 지금 뭐 한 세 나라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느 나라나.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또 최근에 뭐 이건영 선생이라든지 김구림 선생이라든지 갑자기 부각이 돼서 그림이 엄청나게 팔려서 뭐 정말 미술관도 짓는다, 뭐 구겐하임 미술관에 초대도 받았다 이런 소식들을 접하는데 그분들이요 그러기 전까지 정말 그림 안 팔렸던 분들입니다. 이건영 선생님도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요? 인사동 미술세계 그때 초대전 할 때 그때 그림 한두 점인가 팔았어요. 그리고 그림 못 팔았습니다. 김구림 선생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그림을 팔지 못하고 그러는데도 평생을 해온 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냥 해온 겁니다. 그러다가 시절이 좋아져서 그런 행운을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겁니다. 화가라는 것은 어떤 그림을 그리든 간에 어떤 운이 따르면은 그냥 갑자기 평생 쳐다보지도 않던 그런 그림을 세상에 갑자기 좋아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그림을 팔고 사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가는 그림 그리는 그 일 자체가 좋으니까 하는 거고 부수적으로 판매가 돼서 그게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그림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면은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김구림 선생님, 이건영 선생님은 적어도 한 4, 50년씩은 해오신 분들입니다. 꾸준히 남들이 쳐다보든 말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작품을 하다 보니까 무언가 만들어지고 뭔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세상이 그 작가분들의 그림을 인정을 하고 구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는 겁니다. 물론 그런 작가가 극소수에 해당하지만 그러나 누구한테도 그런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작가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자기 심신을 다해서 작품에 전념해야 됩니다. 요즘 아트페어 가보면은 계속 복제를 이렇게 복제하고 저렇게 복제하고 어떻게 하면 팔리나 싶어서 올해 어떤 그 유형의 그림이 팔렸다면 다음에는 그런 유형의 그림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자기 얼굴이 없어요. 20년 그려도 30년 그려도 도대체 신암섭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가로서도 의미가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림을 많이 팔아서 호의형식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림은 궁극적으로 자기 화가 자신이 좋아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아서 그 그림을 그릴 때 희열을 느끼잖아요. 한 작품 완성해 놓으면 그 기쁨 때문에 그림 그리는 거고, 그러다가 전시를 하게 돼서 어쩌다 팔리면 정말 고마운 일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삶이 각박하니까 배부른 소리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술을 하는 게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예술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벌려면 다른 일을 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접어두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자기 영혼을 투척을 해서 작품을 매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신도 모르게 작품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뭐 와서 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자리 아니면 제가 볼 때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에 함께 하신 분들 제 말 한 3분의 1쯤만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한 번씩은 화가의 길이 뭔지 한 번씩 되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잘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뭐 긴 말이 되었지만 앞으로 뭐 10년, 20년 건강만 잘 챙기시면은 좋은 일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 챙기시면서 적어도 지금 100세 시대라 하니까 100세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살다가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중에 일찍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남궁원 선생님이 여기 맨발 걷기 하는 장소도 만들어 놨는데 제가 한 2년 됐어요. 맨발 걷기 한 지 2년 됐는데 건강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고 어떤 여건이 되면은 맨발 걷기도 하시고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씩 하세요. 그러면은 한 3개월 정도만 하면 벌써 내 몸의 변화를 느낍니다.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 여러 가지로 정말 변화가 옵니다. 제가 자잘하게 나이 먹어가면서 자잘하게 문제에 있던 부분들이요 다 좋아지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건강 챙기시고 하여튼 모든 분들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